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3월을 보냈던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러시아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룻밤새 들려온 소식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러시아군이 병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북부전선을 빠져나가는 사이 키이우 방면의 전선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같은 성과의 공적을 러시아에 돌렸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초기보다 몇 배나 전투력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달 넘게 이어진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요.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예정 잡아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3월 31일 우크라이나 군사당국은 브리핑을 통해 벨라루스 국경을 향해 출발한 700대의 러시아군 차량이 목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렉산더 그루제비치 육군 사령부 차장은 러시아의 대대적인 철군으로 인해 20%가량의 병력이 재배치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추후 러시아의 대대 전술단이 돈바스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아직 완전히 수도 공략과 북부전선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최우선 순위 목표를 동부전선 함락에 두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러시아군이 벨라루스를 거쳐서 동부전선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남은 80%의 병력만으로는 북부전선을 유지할 힘이 없어 북부전선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우크라이나 당국은 키이우 인근에 마라노프카와 콜론스치나 두 개의 마을을 탈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아들과 동반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자원 입대한 남자가 이 마을에 입성한 영상을 공개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갑작스럽게 떨어진 철군 명령을 수행하느라 장비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도주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러시아군이 남기고 간 막대한 양의 장비들이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노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이우 인근에서 하루 동안 발견된 무기만 하더라도 BTS-4A 장갑 차량과 토네이도지 다연장 로켓, T-72B 전차, 비티아즈 DT-30 굴절식 추적 차량 등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얼마 전 탈환에 성공한 이르핀에서는 러시아군의 수륙량용 장갑차 BMD-4M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러시아가 우리의 주된 무기 공급원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루드니츠크 전투에 참전한 해외 용병 지도자 마무카 마물라시빌리도 군수품이 부족한 우리에게 러시아가 다양한 무기를 제공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현재까지 전차 120대를 포함해 1000여 개의 장비를 노획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대부분이 멀쩡한 상태이거나 약간의 수리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방에서 들여오는 지원 물자보다 오히려 러시아군에게서 획득하는 전리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공장뿐 아니라 카센터에서도 러시아 장비를 수리하거나 개조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최대 방산 기업인 우크로보론프롬은 러시아군이 사용하던 대공미사일 시스템과 다연장 로켓포를 수리하기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너무 무리하게 병력 재배치를 감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는데요. 최근 벨라루스에서 군을 강제로 참전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어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벨라루스 정부가 자국의 제38 근위공습여단을 전장에 보내려다가 모종의 이유로 투입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이유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병력 재배치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을 벨라루스군으로 채우려던 러시아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북부전선은 우크라이나군이 병력이나 장비면에서 앞서게 되면서 전선을 밀어내게 되었는데요. 체르니히우 지역에서도 슬로보다와 루카시브카 마을을 탈환하며 북부전선의 승기를 굳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이우 동쪽 방면을 책임지고 있었던 브로바리 전선 역시 러시아군의 제90 전차사단 예하 8개 대대 전술단과 제2근위 차량 화소 총병사단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체르니히우 방위군은 남쪽으로 가는 축선을 확장하며 브로바리 전선을 단숨에 덮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긋나버린 벨라루스군 투입 시점은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의 요인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후에 러시아군이 벨라루스군과 함께 다시 공세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장비와 병력의 정비를 끝마쳤을 가능성이 높아 이전처럼 키이우까지 밀고 들어와 포위망을 펼칠 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대 탈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북부 전선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는 전장 중 하나로 꼽히는 헤르손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 기계화여단이 무려 11개의 마을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헤르손이 우크라이나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크림반도를 거점으로 삼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드니프로 강을 건널 마땅한 통로가 사라지게 되죠. 다시 말해 남부전선에 포진된 러시아군 모든 병력이 고립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군은 헤르손을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주변 마을을 하나씩 되찾으면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 곳곳에 보이는 러시아군 장비의 잔해들만이 이곳에서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증명하고 있는데요. 워낙 거친 싸움이 이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기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리품을 챙길 수 있었던 다른 지역과는 달리 헤르손 전선에서만큼은 우크라이나군도 별다른 수확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부전선에 포진한 러시아군 대부분의 병력이 헤르손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데요. 이날 자포리자 시의회는 다른 지역의 방위군 부대와 협동하여 러시아군이 점령한 자티시아, 말리부니카, 베젤, 젤레니하이 및 세르본 5개 지역을 무사히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의 코앞까지 당도해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30일 러시아가 마리우폴의 민간인 대피를 위한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를 믿기에는 지난 시간 동안 당한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되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마리우폴을 수복하고자 움직이고 있죠. 실제로도 혹시나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적 통로를 통해 마리우폴에 45대의 버스를 보냈던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피 버스가 러시아군이 통제하는 검문소에서 저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는데요. 러시아군은 도시 내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 출입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대피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마리우폴에 지원을 보내기 위해 떠났던 수송 헬기가 격추된 사진이 공개되어 러시아 측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죠.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마리우폴에서 탈출하지 못한 시민들을 구해내기 위해 이곳의 전선을 뚫어내려 하고 있는 것인데요. 체첸 부대가 SNS에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리며 위치를 노출시켜주는 덕분에 마리우폴은 시가전에서 부분적인 우위를 점하며 지원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 전선으로 인원을 투입하기도 벅찬 루한스크와 돈바스 지역의 병력이 둘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돈바스 해방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한 러시아의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부 전선에서 철군한 러시아 병력이 재배치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수미와 하르키우의 방어를 견고하게 다진 우크라이나군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지원 병력까지 나눠지게 된다면 동부 전선도 돌파구를 찾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만 4,500명의 추가 징집병을 모집하는 법령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징집병을 고용한다고 해도 몇 개월간의 훈련 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당장 전선에 투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러시아군은 기존의 인원과 나모세티아에서 증원된 2,000명만으로 북부 전선에서 돌아오고 있는 재배치 병력들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하는 국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군 역시 이지움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전투가 시간 싸움에 달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라이브 UA맵에 따르면 T-72B를 운용하는 러시아 전차 부대가 미사일 공습으로 큰 피해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150차량화 소총병사단 잔여 부대와 해군 보병대, 돈바스 반군의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곳의 전투가 마무리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루한스크 지역의 주지사인 세르게이 가이다이는 러시아의 많은 장비가 도시 내부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동부 전선에 대대적인 공세가 벌어질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하루하루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제야 되찾은 호스토멜 공항은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모를 만큼 훼손되어 있었고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에 존재하는 11개의 공항에서 날개를 잃은 항공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는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끝내야 하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외교적 협상에 더욱 힘쓰고 있죠. 최근에는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통화를 나눈 사실도 밝혔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는 11일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상 연결을 통해 인도적 위기 해결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힘이 평화를 되찾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무고한 시민들에게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